저거 있으면 좋겠지,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걸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잘한 소비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무력이 진짜 없는 시골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이 집을 사고 나서부터는 진짜 안 쓰면 너무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대한 뭘 안 사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오랫동안 뭔가 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결산으로 이 1년 동안 후회되는 소비 4가지랑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소비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일단 산 책들. 그러니까 책이란 게 물론 진짜 좋죠. 다 훌륭한 작가님들이 쓰신 거고. 근데 나한테는 너무 쉽거나 혹은 나한테는 아직 너무 어려운데 이제 그런 책들을 살 경우에 저랑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삶의 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밀라논나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사봤죠. 근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철학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읽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못 읽겠어가지고 지금 책꽂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사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왜 일단 산 책을 후회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값이 비싸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평에 거의 1억씩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집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책들이 1평 내에 다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단순히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책을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큰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뭐 책을 추천한다고 해서 일단 사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강추를 한다고 해도 진짜 나한테 맞는 책인지 꼭 최소 한 5분, 10분 이상은 읽어보고 사세요. 그러면 두 번째 후회, 누워서 보는 책상. 여러분, 제가 누워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누가 안 좋아하겠어. 근데 이제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사람 몸에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때 허리 디스크에 걸렸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도 최대한 앉아있는 자세를 지향하고 누워있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누워서 책이나 읽고 누워서 컴퓨터나 해야겠다 하면서 누워서 읽는 책상을 검색해서 좀 괜찮은 걸 하나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워서 뭘 하려면은 책을 이렇게 받쳐서 읽어야 돼요. 여기에 무언가 받쳐가지고. 근데 이 받치는 활동 자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번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누워서 보는 책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안 쓰고 청소할 때 맨날 바닥에 걸리적거려가지고 결국 당근마켓으로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거 있으면 좋겠지,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되는 3번째 소비, SNS에서 산 옷. 특히 인스타를 보다 보면 괜히 예쁜 분들께 눈길이 가고, 그리고 예쁜 분들이 뭘 입고 있는지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알고리즘에 뜨는 정말 예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예쁜 분들은 보통 본인 브랜드를 내서 쇼핑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SNS로 진짜 안 사려고 노력은 하는데 눈에 계속 보이니까는 그게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샵에서 2벌 정도를 샀는데 막상 저희 집에 와서 그걸 딱 입어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얼굴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폐와 널. 근데 여기서 2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런 예쁜 분들이 운영하는 샵들은 보통 보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옷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몸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셔츠를 사려고 갔는데 이 셔츠가 보통 여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팔목까지 있는 사진은 없고 항상 셔츠가 이렇게 접혀 있는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접어 입으면 예쁘겠다 하고 우린 보통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품 모습이 못생겨서 품 모습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이 없잖아요. 그럼 옆모습이 보통 못생겼습니다. 저도 이런 걸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두 번, 3번 속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품질도 좋고 더 예쁜 옷 파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쇼핑몰에 옷값들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울렛에 있는 백화점 브랜드의 코트 가격이랑 인터넷 쇼핑몰 코트 가격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좋은 걸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코트나 외투 같은 종류는 절대 개인 쇼핑몰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예쁘신 분들을 다 언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다기보다는 그분이 워낙 예뻐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좀 그런 걸 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잘한 소비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스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반곱슬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염색을 좀 짙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막 갈색이었다가 다시 좀 더 찐갈색으로 덮고 그런 식으로 머리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저보고 그런 게 목적이시면은 매직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매직은 좀 머리가 이렇게 딱 붓고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매직을 딱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고급지게 만드는 데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피부, 머릿결, 나머지는 뭐지? 아무튼 근데 매직을 하니까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클리닉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 염색도 안 하니까 미용실에서 돈이 안 나가. 저는 매직 혹은 머릿결 관리가 첫 번째 잘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비,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께 선물이나 식사 등 물질적으로 대접한 거. 여러분, 제가 어느새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한 10분 조금 넘게 계세요. 프리랜서 형태로. 그런데 이제 사실 프리랜서 특성상 저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많지 않고 다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부업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달 월급을 챙겨드리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무실을 쓰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사업자 7년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 사업 규모도 훨씬 크고 이제 정규직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챙길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랑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한테 선물을 챙겨보라고. 근데 사실 그 선물이 막 수백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한 4, 5만 원짜리 선물이었거든요. 물론 뭐 10분께 보내면 그게 4, 50만 원 정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4, 5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랑 이렇게 같이 일해 주시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는 이때까지 8년 동안 회사, 그것도 대기업 안에 있다 보니까 고용주랑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도 선물 한번 챙겨줘봐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머리가 띵했어요.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을 보낼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조금 넘게 제가 이제 추석 과일 선물 세트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 뿐만이 아니고 가끔 저한테 큰 일들을 주는 거래처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도 계속 저한테 일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막 그분께 대접을 할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도 비싼 소고기 오마카세를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소개시켜주고 준 일들에 비하면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내가 맨날 돈을 벌기에 급급했지 사실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는 거. 그걸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물질적으로 보답을 한다는 게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런 비싼 단위가 아니라 사실 10,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줘도 그게 되게 나를 신경 써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즈들도 살면서 감사한 사람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그냥 말로만 감사한다고 하지 말고 뭐 식사를 대접해 보던지 정말 작은 커피 쿠폰이라도 뜬금없이 보내줘 보면은 진짜 상대의 입장에서 감동을 할 거예요. 사실 말으로 감사하다는 건 되게 이제 진부하게 됐거든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거. 저는 이게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잘한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 번째 소비, 사무실 구한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 고정 지출을 탈탈 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무실을 구하면서 돈이 한 최소 월 60, 70 정도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무실을 구하면서 생산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다른 사업자 친구들이랑 4명이서 사무실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하는 애들만 모이니까 일단 학구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근데 환경 세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퇴사하고 나서 집에서 재택을 1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나름 집중력도 좀 높은 편이고 생산성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하다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일을 끝내고 거실에 와가지고 소파에 딱 눕습니다. 그러다가 한 휴대폰 보다 보면은 막 30분, 1시간씩 지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집에서 집중 못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카페도 가보고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 잘 안 가게 되고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비 오니까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이랑 쓰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루해도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저는 이 환경 세팅을 사무실로 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뭐 퇴근 후 독서실을 끊는다든지, 근데 이 독서실도 혼자서 끊기보다 뭔가 내기를 할 만한 친구들 혹은 온라인에서도 구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 유료로 어딘가의 공간에 결제하는 거, 그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꾸는 이 세팅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잘한 소비는 아이패드고요. 다섯 번째로 잘한 소비는 여러 유료 강연들에 참여한 거예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왜 잘했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사실 아이패드를 가져서 인스타톤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인스타톤을 그리고 싶어서 당근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강연도 그냥 뭐 남들이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제 알고리즘에도 그런 강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뜨기도 하고 친구들도 또 가끔은 가자고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같이 가는데 물론 좀 돈이 아까운 강연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말 좋은 강연은 그분의 강의력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지식을 얻거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한정적이고 내 생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좀 유료 강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멋진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나 같은 열정러들만 와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강연을 듣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필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잃었던 열정들이 화르르 불타오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관심사를 알고 그 관심사와 관련된 유료 강연 유료 강의 이런 걸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관심사가 아직 없는데 너무 비싼 강의 이런 건 들을 필요 전혀 없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오랫동안 소비를 하면서 정말 후회했던 소비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소비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소비를 했고 어떤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게 후회되나요? 한번 댓글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받는 거에 익숙하고 받길 원하지 내가 먼저 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남들 댓글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달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